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 관련된 자료를 보다가 꽤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1997년 8월 6일 새벽 김포공항을 떠나 괌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747 여객기 801편이 추락했습니다. 비행기에는 승객 231명과 승무원 23명, 총 254명이 타고 있었고 그중 229명의 목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각종 신문에서는 괌 공항 측에 장비 결함이 있었던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제대로 발달하기 전이다 보니 신문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사건을 공항 측의 잘못인 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공항 측의 장비 결함이 원인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안타깝게도 조종실의 과실이었습니다. 현대의 항공기는 규모가 커졌으며 속력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예전과 같이 순수한 사람의 실력으로는 통제하기가 어려워진 것인데요. 그래서 현대의 항공 체계는 수많은 장비의 보조를 받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악천 후나 야간과 같이 조종사의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 기계의 유도를 받아 착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장비가 글라이드 슬롭입니다. 글라이드 슬롭은 이러한 보조 장치의 일종으로서 착륙을 유도해주는 장치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제대로 접근하는지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공항의 글라이드 슬롭 장치는 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종실에서는 이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추락 30여 분 전 기장의 착륙 브리핑. 이 대화에서 고 박용철 기장은 공항의 글라이드 슬롭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추락 3분 전 관제탑과의 교신에서 관제팀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글라이드 슬롭은 고장이다. 그런데 추락 2분 31초 전 이 글라이드 슬롭이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고장이란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켜진 겁니다. 당연히 오작동으로 간주하거나 공항 측에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조종실은 글라이드 슬롭의 유도대로 비행하기 시작합니다. 치명적인 첫 번째 과실이었습니다. 사후 조사 결과 고장난 장비의 전파 간섭으로 인해 오작동이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추락 하루 전인 8월 5일 컨티넨탈 미크로네시아 보잉 727-200 항공기도 동일한 경로로 공항에 접근하던 중 갑자기 글라이드 슬롭이 작동되었습니다. 해당 조종사들은 이미 글라이드 슬롭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이를 무시하고 접근해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관제사에게는 알리지 않았는데 추후 인터뷰에서 글라이드 슬롭의 갑작스러운 작동은 새로 설치된 GPS의 일시적인 오류라고만 생각해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관제사에게 보고했으면 다음날 801편에 글라이드 슬롭이 고장나 있지만 신호가 잡힐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또는 무시하라 라고 경고를 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만큼 공항에는 또 다른 착륙 유도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VOR, 초단파 전방향 무선 표지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치는 활주로 시작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괌 공항의 경우는 좀 특이했습니다. VOR이 활주로에서 약 5km 못 미친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사진을 보면 VOR에서 불과 수백 미터 앞에 비행기 잔해가 널려 있습니다. 801편은 이 VOR이 설치된 지점을 향하여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활주로 끝에 VOR이 설치되어 있으니 다른 공항의 경우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괌 공항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 있었고 기장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용철 기장은 괌 공항에 수차례 착륙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웃마커, 미들마커와 같은 다른 장비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웃마커의 스피커가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랙박스 기록에는 경보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는 경보 여부와 상관없이 아웃마커를 조사해야만 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조종사들은 아웃마커를 신경 쓰지 않았고 비행기는 궤도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두 번째 과실이었습니다. 추락 27초 전 부기장이 수상한 낌새를 알아챕니다. 안 보이잖아. 악천후라 해도 활주로에는 수많은 경고등이나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가까워 오면 어느 정도 낌새가 보이기 마련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런 조짐이 없는 깜깜한 바닥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추락 12초 전 미니멈 고도 경보 알림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활주로는 낌새조차 없는데 말이죠.
그러나 기장은 비행기를 계속 하강시킵니다. 추락 7.47초 전 부기장은 뭔가를 직감하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착륙 포기합시다. 고 어라운드. 착륙 과정이 틀어진 경우 비행기를 끌어올린 뒤 다시 시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기장은 하강을 멈추지 않습니다. 추락 4초 전 부기장은 다시 건의합니다. 안 보이죠? 착륙 포기. 이 시점에서 규정상 부기장은 두 번째 건의 대신 스스로 비행기를 끌어올렸어야 했습니다. 부기장에게도 똑같은 조종관과 지휘권을 준 이유는 단 한 가지, 인간의 실수 때문입니다. 베테랑 기장이라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장의 실수는 수많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으니까요. 미니멈 경보가 울렸다는 것은 착륙 결심 최저 고도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활주로가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그 즉시 고 어라운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장과 부기장은 미니멈 경보가 나왔음에도 즉각적으로 기체를 상승시키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치명적인 세 번째 과실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착륙 포기 건의에도 기장은 바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종실 내의 권위적인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락 2.53초 전 항공기관사마저 건의합니다. 고 어라운드. 그때서야 기장은 결정을 내립니다. 고어라운드. 동시에 조종관을 확 끌어당겼고 비행기의 기수는 치켜 올려집니다. 하지만 때는 너무도 늦었습니다. 210톤 중량의 비행기가 시속 290km로 돌진하는 관성은 너무도 막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표면과 너무 가까워 양력도 부족했기에 하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왼쪽 날개 밑에 달린 랜딩 기어가 먼저 언덕의 나무를 건드렸고 동체가 도로 곁에 있는 송유관과 부딪히고 맙니다. 충돌한 비행기는 도로를 지나 왼쪽 날개 바깥쪽 1번 엔진이 언덕 비탈과 충돌합니다. 엔진은 떨어져 나갔고 동체는 언덕의 비탈을 기어 올라가면서 기수를 시작으로 부서졌습니다. 이후 조종실이 있는 기수는 언덕의 꼭대기를 넘었고 아래로 내리꽂듯이 처박혔습니다. 하강을 멈추고 막 상승하려는 찰나 나무와 송유관을 친 것인데 사후 분석에 따르면 3m의 여유만 있었더라도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면하고 상승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조종실과 1등석이 있는 기수 부분은 동체가 분리되어 뒤집어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기수의 코 부분은 충격으로 조종실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생존자 가운데 8명은 1등석, 10명은 뒷좌석, 13명은 3개의 의자열 가운데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1층의 비즈니스석의 승객들과 어퍼덱에 탑승한 승객들은 전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생존자들은 비행기가 동강날 때 의자와 함께 바깥으로 튕겨나갔거나 기체 안에서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화염과 쏟아진 짐덩어리 사이를 뚫고 바깥으로 탈출한 이들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충돌 직후의 승객실은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 있었고 머리 위에 있는 짐칸에서 물건들이 쏟아져 바닥에 쌓여 있었으며 내부는 공사장처럼 어지러웠고 붉은 화염과 열기가 덮쳐왔다고 합니다. 추락 직후 점점 불길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점으로 향하는 길이 충돌한 송유관으로 인해 막히고 맙니다. 때문에 소방대의 접근이 지연되었고 많은 시신들이 화재로 훼손되어 신원 확인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지의 과학수사대가 유전자 감식 작업을 벌였지만 상당수의 시신들은 끝내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고 일부 탑승객들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 이후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항공기 측의 잘못된 절차와 치명적인 조종 과실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미 연방항공청 FAA는 공항 측이 장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을 지적함으로써 쌍방 모두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사고 현장에는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위령비만이 참혹했던 그날의 비극을 알리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